제가 오늘 저염식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염식. 흔히 암환우 분들을 보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소금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소금 먹으면 암이 빨리 커진다. 소금 먹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소금의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보면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많이 먹는 것보다 더 해롭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소금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금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는 체액과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 염분 농도, 혈액의 그 염분 농도가 다 있어요. 그 염분 농도가 유지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뼈에서 가져와요. 뼈에서. 그러니까 뼈에서 가져와서 뼈의 균형이 약해져요. 뼈는 미네랄의 보고예요. 미네랄. 그러니까 이 뼈에서 이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좋은 미네랄들을 빼와서 그 혈액의 농도를 맞추잖아요. 그럼 뼈가 약해진다고. 그러면 암이 흔히 재발을 할 때 어디로 재발? 암이 전이될 때 뼈로 전이돼요. 뼈로. 뼈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여기서 한 분이 강의를 듣고 내려갔는데 오신 지 이틀째 이분이 일본에서 여기 오셨어요. 내가 거기 가서 잘 배우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일본에서 오셔서 여기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길을 내려가시는데 하더니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멀쩡하신 분인데. 근데 뭐 그게 여기 오셔서 부러진 건 아닐 거고요. 알고 봤더니 뼈가 되게 약해져 있었다. 암이 이미 간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분이 무염식을 했어요. 소금을 한동안 안 드시니까 뼈가 점점점 약해집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기가 자라는 뱃속의 양수는, 엄마 뱃속의 양수는 바닷물과 같은 소금물이 아니면 안전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 엄마 뱃속의 양수는 무슨 물과 거의 흡사하다? 바닷물과 거의 흡사합니다.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예요. 혈액의 염분 농도가. 그래서 세포의 염분 농도도 0.9%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어야만 사람의 몸속에서 그게 유지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건강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혈액이 0.9%의 그 농도로 염분이 돼 있지 않으면 혈액은 산성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몸의 질병은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간암, 위암, 뼈암, 맞죠? 정말 많죠? 수없이 많은데 우리 염통이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 있죠? 심장이죠, 심장. 이 심장은요, 암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심장 주위에 암이 이렇게 막에 있는 경우는 있지만 심장암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소금 덩어리로 쌓여있기 때문에. 소금 덩어리. 미네랄이 부족한 소금은 혈압을 올리거나 몸을 망가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소금은 오히려 우리 몸에 치료하거나 몸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 소금이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알칼리. 그래서 산성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알칼리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 소금 영상에서 혹시 그 소금 실험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물은 중성이잖아요. 그죠? 물은 중성인데 이 물에 요오드를 떨어뜨리면 물 색깔이 어떻게 바뀔까요? 네,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알칼리가 필요한 거예요. 알칼리와 산, 물은 알칼리도 아니고 산도 아닌 중성인 거예요. 그 중성에 소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미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은 다시 중성이 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알칼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알칼리가 강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색이 다시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즉 이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희석을 해서 먹거나 음식에 넣어서 먹으면 혈액 속에서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혈액순환.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세포 속의 노폐물을 새로운 물질로 바꾸면서 신진대사 활동을 정말 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통증만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치료예요. 그렇죠? 그냥 결과만 치료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몸이 아픈 것은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통증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과정이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염식을 하거나 무염식을 하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염식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적게 섭취하시잖아요. 오히려 심장병이 더 많이 생긴다고. 심장병이. 그래서 현재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정한 이 적정 소금 섭취량은 사실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식품저널 8월에 게재된 목포대학교에서 밝혀낸 사례인데요. 소금의 과잉 섭취가 질병 발생 위험률을 증가시킨다. 이런 기재가 있었고, 소금 섭취를 너무 줄였을 때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뉴욕에서 8년간 걸쳐서 조사한 결과 소금을 적게 섭취했을 경우에 적절하게 섭취한 경우보다 심장 발작이 4배나 증가했어요. 정말 심각하죠? 4배나 증가했다고요. 자, 미국인 7,800만 명을 대상으로 14년에 걸쳐서 연구한 부분인데요. 조사 결과 소금을 적게 섭취한 그룹에서 37% 높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소금을 드시다가 끊어요. 그러면 혈압이 약간 떨어져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혈압이 다시 더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금도 안 먹는데 혈압도 안 잡히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건 미국 의학협회지예요. 2011년 5월호에 실린 기재인데요. 이 논문에 의하면 36,081명을 소금을 많이 먹은 그룹, 그리고 중간 그룹, 적게 먹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8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로 소금을 적게 먹은 그룹의 신장 질환 사망률이 제일 높았대요. 그 다음이 중간 그룹이었고 소금을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이 사망률이 제일 낮았다.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금 제한이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당뇨 환자들이 소금 부족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왜 설탕을 많이 먹을까요? 소금이 부족하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처음에 소금을 먹던 사람이 끊잖아요. 혈압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과일식하거나 금식하면 혈압이 떨어진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기초 대사에서 혈액에 소금 나트륨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 숨이 차요, 안 차요? 숨이 차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근데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숨이 차지만 결국은 폐가 건강해진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폐가 망가지는 거예요. 숨이 안 차지만. 이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디톡스를 하고 보식이 끝나면 소금 잘 챙겨 드세요. 이해하시겠죠? 오랫동안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몸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잘못하면 채식이 육식보다 더 해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한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 중에 제한하는 것들 중에 영양도 같이 제한해 버린다고요. 처음엔 좋아요. 6개월 괜찮을 수 있어요. 1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냥 제한 시기. 근데 1년이 지나서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에서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염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상하게 원장님 저는요 채식을 하고 나서 몸이 놀랍게 좋아졌다고 1년간은. 근데 1년이 지나면서 제자리에 돌아가거나 몸이 더 허약해지고 안 좋아졌다. 그래서 그분에게 소금을 섭취하게 했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같이 소금을 끊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고기를 끊을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줘야 되는데 단백질을 같이 끊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것을
우리가 섭취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처음엔 좋아서 헷갈립니다. 정말 이게 좋은 것인가 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다 보면 채식을 오래 한 사람들 보면요, 질병에 걸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려면 정말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소금만 잘 먹어도요, 피가 깨끗해져요. 소금만 꾸준히 2주, 3주 먹잖아요. 피가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가장 빨리 좋아지는 게 있죠. 생리통이 사라졌다. 아니면 눈 떨리는 게 없어졌다. 아니면 통증이 사라졌다. 아니면 소화가 잘 된다. 증상이 가장 빨리 해결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가 바뀌면 증상이 가장 깨끗해져. 그래서 몸에 노폐물이 많은 분이 치료가 더 빠른 것처럼 보여요. 노폐물이 없는데 영양이 없는 사람보다는 노폐물이 많은 분이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비대하고 독소가 많은 분들은 디톡스 하잖아요. 일주일, 열흘 만에 변화가 쫙 온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채식도 했으니까 더 빨리 낫겠지라고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더 오래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거는요, 피가 깨끗해지는 게 가장 큰 반응을 하는 거예요. 피가 깨끗해지면 당장 그런 거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어싱을 하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게 사라져요. 너무 몸에 막 열이 나고 좋지 않은데 금식 한 끼만 해도 괜찮아져요. 이게 다 뭐냐면 피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질 때 나타나는 반응, 이 몸의 변화가 가장 빠르다. 근데 피가 깨끗해질 때 몸이 다 낫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병이 나으려면 피가 깨끗해지는 것과 피의 영양이 충분해지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셔서 처음에 변화를 빨리 보고 나중에는 오래 가면 변화를 더 많이 못 보는 경우는 영양 밸런스를 내가 잘 못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아마씨, 모링가, 또 견과류,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시는 올리브유, 그 다음에 로열 젤리, 화분 이런 거 있잖아요. 식물성들. 이런 걸 이제 먹으면서 영양을 합리적으로 채우는 거죠.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